모닥불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겁돌이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 같이 진흙범벅이 된 채 짐승을 피해 도망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웃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 옆에 앉아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힘이 가장 센 사내, 바위 주변은 늘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누군가는 자기 몫의 곡식을 슬쩍 바위 앞에 밀어놓고 누군가는 바위가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웃음을 터뜨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겁돌이도 그 무리 끝에 조용히 끼어 있었어요. 혼자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겁돌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을 파는 손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누구 옆에 서 있느냐가 맹수의 이빨보다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울타리 안의 공기는 기분 나쁘게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숲을 떠돌 때는 배가 고프면 짐승을 찾고 무서우면 그냥 달아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늘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보다 관계를 먼저 봅니다. 누가 바위의 말에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감시자의 발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지, 누가 배급줄에서 바위와 가까운 곳에 서 있는지를요. 겁돌이도 자꾸만 바위의 입술 끝을 살피게 됩니다. 바위가 웃으면 주변 공기가 후끈해지며 모두가 따라 웃었고, 바위가 미간을 찌푸리면 모닥불의 열기조차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겁돌이는 어느 날 자기가 하루 종일 땅을 파서 얻은 곡식 몇 알을 몰래 바위의 바구니 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바위는 못 본 척 굵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낚아챘죠. 그 순간 겁돌이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나는 아직 저 사람들 쪽이구나 하는 비틀린 확신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공포를 잠시 눌러줬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위 바로 옆에서 함께 고기를 씹던 사내 하나가 다리를 절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가장 먼저 짐승의 목덜미를 움켜쥐던 용맹한 사내였어요. 그런데 상처가 덧났는지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이던 바위가 뒤를 힐끗 보더니 나직하게 뱉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느려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떨어진 뒤 사람들의 움직임이 먼저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그 사내의 등을 두드리며 웃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겁돌이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다친 다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내가 이제 같이 있으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무리의 저장소에서 귀한 곡식이 조금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흙바닥에는 쥐가 드나든 발자국이 분명히 남아있었어요. 작은 발자국들이 자루 밑을 지나 울타리 구석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쥐의 발자국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편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모닥불 주변의 소음이 죽은 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도 곁눈질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훑고 있었어요. 그 기괴한 침묵 속에서 누군가 어린 사내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의 손에서 곡식 냄새가 났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눈동자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겁돌이가 사냥법을 알려주던 어린 사내였어요. 아이는 놀라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겁에 질린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진짜인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얼굴에는 아주 짧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겁돌이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밖으로 밀려나야 나머지는 잠깐이라도 안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린 사내가 겁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이었어요. 겁돌이는 그 아이가 곡식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자루 근처에 간 건 겁돌이가 떨어뜨린 막대기를 주워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겁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편을 드는 순간 다음 손가락은 나를 향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겁돌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요. 밤이 되자 아이는 모닥불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고 아무도 대놓고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조금씩 몸을 틀었고 아이가 옆에 앉으려 하면 괜히 돌이나 바구니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사람들 사이를 서성였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더 거칠게 곡물을 씹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겁돌이는 자기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 만큼 세게요. 그런데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겁돌이는 깨닫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이를 밀어내고 있는 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대기를 든 감시자도 아니었고 힘센 바위 혼자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아주 조금씩 등을 돌리는 그 움직임, 누군가가 옆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 작은 몸짓들, 그리고 아무도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침묵이 아이를 바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가 겁돌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짧은 물음이었지만 겁돌이는 그 안에 담긴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저 아이 쪽을 보고 있냐는 뜻이었고, 너도 저 아이와 같은 쪽이냐고 묻는 소리였거든요. 겁돌이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웃는 쪽을 따라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기 얼굴에 붙는 순간 겁돌이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숲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는 몸이 먼저 달아났는데 이곳에서는 몸이 먼저 웃고 있었거든요. 도망치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안전할 때도 있다는 걸 겁돌이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아이는 결국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울타리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안쪽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고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데도 아무도 옆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울타리 바깥 어둠 속에서 짧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따뜻한 불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떨렸습니다. 배는 불렀는데 속은 계속 울렁거렸어요. 낮에는 서로 등을 두드리고 웃던 사람들이 밤이 되자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아직 안전한 쪽이다. 나는 아직 저 아이 쪽이 아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겁돌이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잔뜩 끼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오늘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밖으로 끌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손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저질러버린 것 같았거든요. 겁돌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무서워서 무리를 만들었지만 무리 안에서는 다시 혼자가 될까봐 웃기 시작했다는 걸요. 겁돌이는 억지로 올라간 자기 입꼬리를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계속 웃고 있어야 했거든요.